30년 고생했으니 이제 나가 살 거라. 이제 네가 버는 돈도 필요 없으니 혼자 편하게 살아. 대신 그 금반지는 두고 간 거라. 영수가 엄마가 치매래. 네가 필요해. 내가 잘못했어. 30년을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그런데 1년 전 오늘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살아도 되니 넌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남편은 35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그 금반지는 두고 가거라.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준 반지였습니다. 저는 반지를 빼서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주워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그렇게 캐리어 하나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통장 잔고 280만 원. 58세의 저는 갈 곳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58세죠. 집에서 쫓겨난 지 정확히 1년 후 남편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돌아와줘. 얘가 잘못했어. 전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년 전 그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무기력하게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그 순간부터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83세. 등은 굽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공기는 차가웠죠.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이제 나가서 살아. 손에 든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30년 고생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여기는 우리 아들이랑 나랑 살 거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정년 퇴직하고 연금 나오는 걸로 우린 충분히 살 수 있어. 이제 내가 벌어올 돈도 필요 없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한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공무원 35년. 연금 통장이 새로 생겼죠. 그날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월급 160만 원. 30년 넘게 벌어온 돈이었습니다. 생활비에 보탰죠. 이제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도 여긴 30년을 같이 산 집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 집은 아니야. 등기부등본은 내 명의야. 내 집이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33평 아파트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명절엔 제사 음식 혼자 준비하고 아들 둘 키웠습니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큰아들은 서울대 보냈습니다. 작은아들은 의대 보냈죠. 제가 슈퍼에서 번 돈으로 학원비 댔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집이 아니랍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마트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유 사왔어요.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만 봉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마지못해 돌아봤죠. 어머니가 나보고 나가래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이제 따로 살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그건 고마워. 근데 이제 엄마랑 나랑 조용히 살고 싶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 분할은 무슨, 우리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따로 사는 거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옷이었죠. 캐리어 하나에 다 안 들어갔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 양말 하나씩 챙겼습니다. 화장품도 몇 개 넣었죠. 30년치 삶이 캐리어 하나와 옷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드라마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갈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 금반지는 두고 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가락에 금반지였습니다. 24캐럿.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준 겁니다. 5년 전이었죠. 백화점에서 2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건 제 반지예요.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잖아. 우리 집 재산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벽시계만 쳐다봤죠. 저는 반지를 뺐습니다. 30년의 증표를 빼버리고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옷주머니에 넣으시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시더군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끈을 묶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제가 매일 닦던 것들이었습니다. 부엌도 보였죠. 30년 동안 밥 지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안 났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에서 1층으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왔습니다. 3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길가에 섰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갈 건지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는 캐나다에 삽니다. 신림역으로 가주세요. 고시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12층 우리 집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58세의 통장 잔고 280만 원 뿐이었습니다. 30년 만에 혼자였습니다. 신림역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역 주변이 어두웠습니다. 간판 불빛만 밝았죠. 고시원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 개였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죠.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관리인이었습니다. 방이 있는지 물어보니 3층 끝에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35만 원입니다.
통장에 280만 원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내면 230만 원이 남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 6개월 버틸 수 있었죠. 방을 봤습니다. 3평이었습니다. 아니, 3~4평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이라기보다는 선반 하나, 창문이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밖이 안 보였죠. 벽만 보였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열쇠를 받았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 선반에 넣었습니다. 화장품을 책상 위에 놓았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하얗게 페인트 칠한 벽이었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낮았습니다.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았죠. 30년 살던 집은 33평이었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둘, 부엌, 화장실 둘. 넓었습니다. 이제 3평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죠. 컵라면을 골랐습니다. 제일 싼 걸로 1,200원이었습니다. 삼각김밥도 하나 집었습니다. 1,500원. 계산했습니다. 2,700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용 주방이 복도에 있었습니다.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에 부었습니다. 3분 기다렸죠.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후루룩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맛인지 몰라. 그냥 삼켰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아침엔 된장찌개,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고등어구이. 시어머니와 남편 입맛에 맞춰서 차렸었죠. 이제 컵라면이었습니다. 삼각김밥도 먹었습니다. 참치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이제 따로 살기로 했다면서요? 할머니한테 들었어? 왜 말 안 했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빠 말로는 엄마가 나가겠다고 했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나가겠다고 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답장을 쳤습니다. 엄마가 나간 게 아니야. 할머니가 나가라고 했어. 전송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연세가 많으셔. 엄마가 이해해요. 그냥 조용히 지내.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낸 아들.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학원비를 제가 댔습니다. 슈퍼에서 번 돈으로 그 아들이 할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죠. 답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혼자였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손가락을 봤습니다. 금반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얗게 자국이 남아 있었죠. 5년 동안 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늦잠을 잔 겁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밥상을 차려야 했죠. 이제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씻으러 갔습니다. 복도 끝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칸막이 3개가 있었죠.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주름진 얼굴, 58세였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생각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죠. 슈퍼는 그만뒀습니다. 어제 관리자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었죠. 알겠다고 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끝이 그거였습니다. 새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구인구직 앱을 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시급 9,860원, 아파트 청소, 시급 1만 원,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1만 2천 원, 하나씩 받습니다. 지원했습니다. 5군데, 답장이 왔습니다. 한 군데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와 홀서빙이었죠. 다음 날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님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8세입니다. 일이 힘든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월급은 220만 원 할 수 있겠어요? 전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출근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끝없이 나왔죠. 손이 부르텄습니다. 홀서빙도 했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퇴근은 밤 9시였어요. 밤 9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씻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날이었습니다. 통장에 2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월세 35만 원을 냈죠. 185만 원 남았습니다. 식비로 50만 원 썼습니다. 교통비 10만 원, 휴대폰 요금 5만 원, 120만 원 남았습니다.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 고시원에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그때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구청 게시판이었습니다.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받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무료 교육, 50세 이상 여성 지원 가능, 교육비 전액 지원.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이었죠. 시어머니 모실 때 요양병원에서 봤었습니다. 월급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죠. 전단지를 뜯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이 나왔습니다.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됐습니다. 교육기간은 240시간. 2달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했습니다. 교육 신청을 했습니다. 저녁 반이 있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제 근무 시간과 맞았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구청 4층 강의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50대에서 60대 여자들로 20명 정도 돼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며 이름은 이경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게 돌봄이었다고 했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다 돌봄이었다고 이제 그걸로 돈을 버는 거라고 했습니다. 30년을 돌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기고 식사 챙기고 이제 그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수업은 힘들었습니다. 노인의 신체 변화를 배웠습니다. 치매 증상도 배웠죠. 목욕 방법, 식사 보조, 이동 보조, 실습도 했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 기저귀 가는 방법, 몸을 많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죠.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뭔가 배우는 게 좋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옆자리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 이름은 최은정이었습니다. 56세, 3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원룸에 산다고 했죠. 저와 비슷했습니다. 은정과 친해졌습니다. 수업 끝나면 함께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셨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죠. 은정이 말했습니다. 남편 간병하다가 보냈다고, 암이었다고, 마지막 6개월을 집에서 간병했다고, 힘들었는데 보람도 있었다고, 그래서 이 일이 하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8주가 지났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김영숙. 제 이름이 적힌 자격증이었습니다. 58세에 처음 딴 자격증이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경희 선생님이 취업을 도와줬습니다. 여러 곳을 소개해줬죠. 일주일 후 면접을 봤습니다. 은빈요양원이었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원장님이 면접을 봤습니다. 60대 여자였습니다. 자격증을 확인했습니다. 경력을 물었습니다.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셨다고 했죠.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경력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월급 280만 원. 주 5일. 아침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사장님한테 말했습니다. 다른 일 하게 됐다고. 사장님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3개월 일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끝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1층에 거실이 있었고 2층에 방들이 있었죠. 어르신이 20명 계셨습니다. 대부분 80대였습니다. 제 담당은 4분이었습니다. 아침에 기상 도와드리고 세수시켜드리고 식사 보조했습니다. 산책 나갔습니다. 프로그램도 참여시켜드렸습니다. 저녁엔 씻겨드리고 잠자리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을 많이 써야 했어요. 하지만 식당보다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매일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영숙 씨가 있으니까 좋다는 말을. 3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이제 매일 듣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280만 원. 식당보다 60만 원 많았죠. 고시원 월세 35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6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요양원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를 찾았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9개월 만이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0평이었습니다.
고시원보다 3배 넓었습니다. 작은 부엌이 있었죠. 화장실도 제 거였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죠. 침대, 식탁, 냉장고도 샀습니다.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맵게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맵게 못 드셨었죠. 항상 싱겁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었죠. 저는 요양원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은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은정도 이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4개월 전부터 같이 근무했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언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처음 봤을 때와 다르다고. 그럴까요? 저는 거울을 잘 안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과 달랐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김철호.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치매에 병원 갔더니 알츠하이머래. 당신 도움이 필요해. 나 혼자서는 힘들어. 도와달라고 전화했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 전 필요 없다던 며느리가 이제 필요하답니다. 저 일한다고 했습니다. 바쁘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제 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고, 부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10번 넘게 일하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받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요양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김철호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초췌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좀 돌봐달라고. 혼자 못하겠다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 일어났어요. 제가 오겠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죠. 카페로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3개월 전부터 이상했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식사를 하셨는데도 안 먹었다고 하시고 병원 갔더니 치매에 밤에 배회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소리만 지르시고 나를 못 알아볼 때도 있어. 남편이 울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다며 집에 있겠다고 하셨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왔었는데 낯선 사람을 싫어해서 계속 쫓아내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제 금반지였죠. 1년 전 시어머니가 빼앗아 간. 이거 돌려줄 테니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또 빌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절 쫓아낼 때 생각해 봤냐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58세에 갈 곳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걱정이냐 했냐고. 전 그동안 고시원에서 살았다고, 그것도 3평짜리 공간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돈 벌었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하지 말라고. 전 이제 제 인생 산다고 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불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10평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었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시원함이었습니다. 제대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아니, 원래 컸죠.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 비닐봉지를 받습니다. 라면, 김치, 계란, 우유.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 안 받았냐고. 할머니 치매에 걸리셨다며.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안 도와드리냐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와드리라고요? 내가 왜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잤냐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1년 전, 나 쫓아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다고. 치매 환자를 혼자 두면 어떻게 하냐고. 요양원 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요양원 가시는 걸 싫어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돌보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돌보냐고.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갑게 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년 전엔 내가 나가도 넌 괜찮았다고.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 진우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전화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형한테 오늘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할머니 좀 도와드리라고 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빌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 1년 동안 엄마한테 연락 한 번 했냐고. 고시원 살 때 문자 한 번 보냈냐고. 전화 한 번 했냐고. 진우가 침묵했습니다.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찾지 말라고. 난 이제 너네 엄마가 아니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아들들이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낸 아들들. 서울대 보내고 의대 보낸 아들들. 제가 슈퍼에서 번 돈으로 학원비 댔습니다. 그 아들들이 할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저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출근했더니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 제 시어머니라는 분이라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1층 상담실이라고 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는 더 하얘졌고 등은 더 굽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죠. 눈빛이 흐렸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쳐다보시더니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숙이라고, 며느리라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라며 되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냐고.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아, 영숙이구나. 밥은 했냐고 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정말 치매였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왜 여기 데려왔냐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보고 싶다고 해서 아침마다 영숙이 어디 갔냐고 물어봐 밥은 누가 하냐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밥 해야 한다고, 저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하라고. 요양원 어르신들이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집에 갈 거라고. 영숙이 데리고 가겠다고. 원장님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나가겠다고.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걸음이 느렸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한 발 한 발 힘들게 걸으셨습니다. 1년 전 저를 쫓아낸 그분이었습니다. 이제 치매 환자가 되셨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30년을 모신 분이었습니다. 미운 정도 있었지만 고운 정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은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봤다고 말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됐다고.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 은정이 물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냐고 묻길래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다고. 은정이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30년 모신 분인데.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그만 나가.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금반지를 빼앗긴 것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치매 걸렸다고 돌아오라고요? 안 됩니다.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제 인생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매일 왔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진짜 못 버티겠다고. 무시했습니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데 남편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또 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진단서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요양원 입소를 권유했다며.
그럼 입소시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한다고, 당신이 있어야 간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또 금반지였습니다. 이거 돌려줄 테니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받아왔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 반지.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 반지 받으면 제가 돌아가야 하잖냐고. 그래서 안 받겠다고.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반지를 낚아챘습니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남편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돌아오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 거니까 받은 거라고. 근데 돌아가지 않는다고.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절 어떻게 대했는지 아냐고. 30년 동안 저한테 한 게 뭐냐고. 저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지었다고. 30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기고 명절엔 제사 음식 혼자 다 준비했다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했지 않냐고. 그 금반지마저 빼앗아 갔다고. 이제 치매 걸리니까 필요하다고요? 이제 와서 며느리 찾냐고.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라고. 30년 빚은 다 갚았다고. 이제 제 인생 살겠다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 든 금반지를 봤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반지였습니다. 끼워봤습니다.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1년 전엔 30년의 증표였습니다.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금반지였습니다. 200만 원짜리 금덩어리였습니다. 빼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은정이 물었습니다. 어제 괜찮았냐고. 남편 또 왔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반지도 받았다고. 근데 안 낄 거라고. 은정이 물었습니다. 왜냐고. 이제 의미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은빈요양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보호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보호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제 연락처를 줬다고. 어르신이 응급실에 오셨다며. 낙상 사고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넘어지셨다며. 골반 골절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고. 아드님한테 연락하라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드님도 오고 계신데 보호자가 더 필요하다며.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야 한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치셨습니다. 골반 골절.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갈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쫓겨난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30년을 모신 분이었습니다. 미웠지만 정도 있었습니다. 은정한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치셨다고 말했습니다. 골반 골절이래. 수술한대. 어떻게 할 거냐고 은정이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제가 결정하라고.
근데 가더라도 조건 없이 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 말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은빈요양병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30분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박순자 어르신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3번 침대라고 했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는 말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밤에 배회하시다가 넘어지셨어. 골반 골절이래 수술해야 한다는데.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하다고 해.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걸으신대. 수술하면 50% 확률로 회복이 가능하대. 그럼 수술해야죠. 근데 동의서에 가족 2명이 사인해야 한다고. 민수는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 오고 있다며 1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수술 시간, 위험도, 회복 기간. 들었습니다.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사인했습니다. 저한테 펜을 건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수 오면 민수더러 사인하라고 해. 남편이 빌었습니다. 제발 시간이 없다고. 결국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김영숙. 제 이름을 썼습니다. 30년 만에 마지막으로 쓰는 며느리 역할이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도 왔습니다. 진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된다며 수술 잘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회복실 창문으로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호흡기가 입에 물려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삑삑 소리를 냈습니다.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왜 여기 있나 싶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1명만 남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남았습니다.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제가 한 게 맞나요? 병원에 간 일, 동의서에 사인한 일, 모르겠습니다. 3일 후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 한번 와줄 수 있냐고 무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으신다고, 영숙이 어디 갔냐고 계속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까지 않았습니다. 2주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은정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문병 안 가냐고. 안 간다고 했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언니 마음은 아는데 한 번쯤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갔습니다. 은빈요양병원 7층이었습니다. 702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 침대에 계셨습니다.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영숙이 왔냐고 했습니다. 네, 어머니. 왔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으셨습니다. 한참 안 보였다고,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죠. 영수가 미안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30년 동안 너 힘들었지.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 쫓아낸 거 기억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치매 걸리고 나서야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돌아올 수 있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저 이제 제 인생 살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1시간쯤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습니다. 1년 전 쫓겨났던 기억, 금반지를 빼앗겼던 기억, 고시원에서 컵라면 먹었던 기억,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정하셨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면 됐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여전히 딱 맞았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30년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30년을 살아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제가 견뎌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시작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9월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수석 요양보호사가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320만 원이었죠. 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원장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은정과는 여전히 친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기도 했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못 돌보겠다고. 어느 요양원이냐고 물었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제가 일하는 곳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한번 면회 와줄 수 있냐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정한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셨다고. 은정이 물었습니다. 면회 갈 거냐고.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언니 마음 가는 대로 하라며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보다 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박순자 어르신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3층 301호실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1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 침대에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죠. 제가 들어가자 돌아보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영수가 왔어? 라며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긴 괜찮다고.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있다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행이라고. 내가 잘 살아서 다행이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기억이 점점 없어져. 어제 밥 먹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는 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 고생 많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지났다고.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아들들 어렸을 때, 명절에 음식 만들던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다 했구나. 나는 그냥 지시만 했지. 웃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와. 올 수 있으면 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어머니 봤냐고 물었습니다. 봤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느덧 59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고시원에서 컵라면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제 집이 있습니다. 제 일도 있습니다. 옆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가. 나 요즘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문자를 지웠습니다. 이제 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봅니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맵게 끓였습니다. 두부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었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깨끗이 닦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책 속에 문장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59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9세 김영숙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습니다. 흰머리도 있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이, 우리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를 잃으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온전히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더 이상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을 줄 필요 없습니다.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첫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합니다.